거실 공기는 언제나처럼 완벽했어요. 오후 4시에 햇살이 아이보리색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흘러들어 대리석 테이블 위를 어루만졌고 그 위에 놓인 백자 찻잔에서는 얇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계산된 아름다움으로 채워왔어요. 소파 쿠션의 각도, 책장에 꽂힌 양장본들의 색상 배열, 심지어 현관 신발장에 놓인 슬리퍼들의 간격까지도. 12해 동안 이곳은 저의 작품이었고 저는 그 작품 안에서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이 표면 아래의 균열을 보지 못했고 저 역시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었어요. 10년 전 남편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혼 2년 차였고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눈물을 목격했어요. 젖은 속눈썹 사이로 떨어지는 투명한 물방울들. 그것들이 제 무릎 위 린넨 원피스에 하나둘 스며들 때 저는 묘하게도 질투보다는 안도를 느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교통사고였다고 했어요. 26의 나이에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너 만나기 전 일인데. 그냥 오늘따라 생각이 나서.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충분히 슬퍼해도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 뒤편 낡은 상자 안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펼쳐진 페이지 속에 그녀가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한쪽 어깨로 넘긴 채 웃고 있는 여자. 가느다란 목선, 도톰한 아래 십술, 그리고 무엇보다 특이하게 끝이 살짝 올라간 눈꼬리.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질투심을 느끼려 했으면서도 결국 느낀 건 공허함뿐이었어요. 그녀는 영원히 26으로 남을 것이고 저는 그 옆에서 늙어갈 것이며 남편은 때때로 추억 속으로 돌아갔다가 현실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여자를 기억 저편으로 밀어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살았어요. 우리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고 9살 아들 준서는 영재교육원에 다니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우리는 이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삶. 그 안에 균열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준서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 아이가 수학 심화 문제를 풀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영재교육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개인 지도를 권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학원가에서 소문난 몇몇 선생님들의 이력서를 받아봤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 출신, 교육 경력 8년, 학부모 만족도 최상위권. 이력만 보면 흠잡을 데 없었어요. 면접을 보기로 했고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집으로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머리칼을 쓸어 올리고 립스틱을 확인한 후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선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미소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훈련 덕분에 제 얼굴은 완벽한 환대의 표정을 유지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거실로 안내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관찰했어요. 긴 생머리가 한쪽 어깨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목선. 그녀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얼굴을 똑똑히 보았어요. 도톰한 아래 십술. 그리고 끝이 살짝 올라간 눈꼬리.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걸 느꼈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 드시겠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찻잔 2개의 따뜻한 허브티를 따랐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그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첩 속 그 여자와 너무나 닮았어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죽었으니까요. 10년 전에 26의 나이에. 하지만 제 앞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는 이 여자는 36쯤 되어 보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정확히 그 나이였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말투, 손놀림, 미소 짓는 방식.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란 척하며 웃었어요. 아,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이력서를 보니 정말 훌륭하신데 언제부터 시작 가능하신가요? 그녀는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 커리큘럼,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완벽하게 관심 있는 학부모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왜 여기 있나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예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고 곧 거실로 들어서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마침 준서 과외 선생님이랑 상담 중이었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손이 굳어졌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그녀를 보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원이.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숨소리에 가까웠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놀라움이 번졌어요. 민준 씨. 둘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찻잔을 입술에 가져갔어요. 차는 이미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지만 그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아니, 실제로 그는 유령을 보고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10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지금 그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제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고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당신 소개할게. 이분이 박지원 선생님이야. 다음 주부터 준서 수학 맡아주시기로 했어. 저는 그녀를 향해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쪽은 제 남편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서서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그녀가 현관으로 향할 때 저는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선생님. 문이 닫히고 현관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실로 걸어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파를 바라보며 방금 전까지 그녀가 앉아 있던 그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어요. 그리고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리쓴 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여보. 제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 선생님, 정말 훌륭한 분 같지 않아? 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력도 완벽하고 학부모 평가도 최상위권이래. 준서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남편의 입술이 떨렸어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피곤한가 봐. 저녁 준비할게. 잠깐 쉬어. 저는 그의 손을 토닥이며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을, 그 무게를, 그 안의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칼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늘하고 고요한 미소였어요. 1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제 아이의 선생님으로 제 집 거실에 제 남편 앞에. 우연일 리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게임에서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것. 칼날이 도마 위에서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마치 박자를 맞추듯 저는 야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크기로, 완벽한 각도로. 12해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거실에서 남편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계속 칼을 움직였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제 입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2부에서 이어집니다.